안녕하세요. 문근사입니다. 오늘은 조각 상식들을 모아서 잡학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달곰 복원을 위해서 지리산에 방사했던 수컷 반달곰 한 마리가 지리산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김천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만약 반달곰의 개체가 흔했던 시대였다면 이 반달곰 한 마리의 여행 따위는 뉴스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된 이유는 반달곰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서 종보건센터에서 이 복원을 시도할 정도로 개체수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개체수가 많았던 반달곰, 따오기, 여우, 호랑이, 이 고래 등등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늘날에는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반면에 소, 양, 돼지, 닭, 오리 등은 멸종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렇다고 멸종위기종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. 고래는 심지어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립니다. 이처럼 반달곰이나 고래에게도 돼지나 닭과 같은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달곰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돼지는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? 그것은 주인의 있고 없음의 차이 때문입니다. 주인이 있는 닭은 그 경제적 가치도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지만 이 닭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래는 주인이 없는 관계로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오늘부터 닭에게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선언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잘 날지도 못하는 닭들은 머지않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. 남성복의 단추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성복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습니다. 이 옷이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구분하려면 단추가 달린 쪽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. 그런데 왜 남자 옷과 여자 옷의 단추는 달린 방향이 다른 것일까요? 이 옷이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추의 방향을 다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단추는 17세기에 처음 세상의 선을 보였습니다. 당시에는 단추가 달린 옷은 부자들만 입는 고급 의상이었습니다. 부유층 여자들은 스스로가 옷을 입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. 따라서 여성복의 경우 단추를 왼쪽에 달아야 오른손잡이인 하녀들이 더 쉽게 옷을 입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들 스스로 옷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단추의 방향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. 이처럼 규범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잘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. 노트북 컴퓨터의 전격 전압은 100V에서 240V 사이로 노트북 컴퓨터 내부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데스크탑 컴퓨터나 냉장고, 세탁기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V에서 240V의 고정 전압 제품이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냉장고나 세탁기는 사용하는 나라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. 그래서 굳이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부 변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부 변압기가 장착되었던 것입니다. 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다 보면 사고가 난 차선뿐만 아니고 반대쪽 차선까지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고가 나지도 않은 차선인데 왜 막히게 되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반대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구경하느라고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.
한 운전자가 반대 차선의 사고를 3초간 구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개별 운전자에게 3초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. 그런데 사고지역을 구경하며 통과하는 차량이 500대라면 3초 곱하기 500대, 3 곱하기 500은 1500입니다. 그러니까 1500초, 즉 25분의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목욕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. 이 목욕물이 오랫동안 목욕물 속에 잠겨 있어서 물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간 것일까요? 아닙니다. 물 분자는 피부 조직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면 손가락 1000마디와 발가락 1000마디만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이 우리의 혈관에 작용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의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물속에서 손의 쥐는 능력과 발의 짚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전달되는 약으로는 크림 형태, 젤 형태, 또 연고 등이 있습니다. 반면에 피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주요 통로로는 화장품을 들 수 있습니다. 이 여성들 가운데는 화장품이 멋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이 피부에도 안전합니다.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 진단을 받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폐암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향을 태운 연기를 장기간 흡입했으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 신성일 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려고 방 안에서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입니다. 이 향을 태운 연기가 미세먼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등어를 굽는 것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발표가 있어서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. 고등어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에는 이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폐에 영향을 끼치는 미세한 분자들이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.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에게서 폐암이 발병하는 것은 이 요리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후드를 작동시켜서 이 미세 분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요리하는 사람이 직접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똑같은 이유로 이 머리 매무새를 단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이 헤어스프레이를 매일 들이마시는 것 역시 흡연 이상으로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. 우리가 옷을 입고 벗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전기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합니다. 이는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, 온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습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습도가 40%가 넘으면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 천연 섬유인 면이나 비단은 섬유 자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정전기가 덜 발생합니다. 대신에 폴리에스테르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. 온도를 재는 단위인 습시는 이 온도의 단위를 최초로 제창한 스웨덴 천문학자 셀시우스의 중국어 표기 이름, 셀시우스를 중국 표기라면 섭이수사입니다. 이 섭자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. 화씨 역시 독일 물리학자
파렌하이트의 중국 이름 화륜특허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. 그래서 섭씨, 화씨 둘 다 우리가 흔히 김씨, 박씨 하는 사람의 성씨 이름입니다. 섭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, 끓는 점을 100도 C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입니다. 화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32도 F, 끓는 점을 212도 F로 정한, 즉 그 구간을 180등분한 온도입니다. 오늘은 조각 상식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